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세이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순서는 이제 인트로, 오버뷰, 메서드, 그다음에 실험 세팅이랑 결과, 그리고 한계, 이제 결론 이렇게 6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세이 플랜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그라운딩 LLM 부분에서 이제 LLM을 실제 세계와 뭔가 연결하는 그런 걸 하겠다를 알 수 있고, 이제 using 3D 싱그래프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제 3D 싱그래프를 인풋으로서 활용해서 뭔가 좀 LLM을 실제 세계와 연결하겠다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스케일러블 로봇 태스크 플래닝 부분에서 맨 처음에 저는 뭐 로봇이 많은 건지 태스크가 많은 건지 좀 제목만 보고서는 감을 못 잡았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러블은 태스크가 엄청 많은 상황, 그러니까 큰 환경에서의 그런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좀 보고 가면 먼저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주어지고, 이제 세이 플랜을 통해서 이제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뭔가 노드들을 싱그래프 상의 노드들을 찾는 이런 세만틱 서치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실행 가능한 그런 플랜을 찾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터레이티브 리플래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한 플랜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실행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다시 재플래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실행 가능한 이렇게 실행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그때 로봇이 좀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컨퍼런스 온 로봇 러닝이라는 이 학회랑 이 밑에서 학회 이 워크숍으로서 이렇게 두 군데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이 기존에는 그 자연어 명령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로봇이 좀 이해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실행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존의 이제 LLM을 기반으로 플래닝을 하려 했던 그런 시도들은 이제 객체랑 환경 정보를 모두 인코딩해야 한다는 그런 확장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이제 싱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입력 구조를 활용했고, 또 세만틱 설치, 그래프 관련 API를 통해서 이제 대규모 환경에서도 플래닝을 LLM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리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실제 로봇에서도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제 높은 실행 성공률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기여했다고 하고, 이제 90개 과제를 이 저자들이 직접 좀 정해가지고 그 어펜딕스에도 자세히 하나하나 90개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좀 그 90가지의 과제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실험까지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오버뷰를 살펴보면, 먼저 싱그래프는 만들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싱그래프가 완성된 싱그래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콜랩스라고 부르는 이제 싱그래프에서 이제 최상단 노드들만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make 피터 커피라고 했을 때 피터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커피가 어딘지 커피 재료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이런 세만틱 서치라는 그런 부분을 지나게 되고, 이제 그 세만틱 서치를 통해서 이제 싱그래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플래닝을 진행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터레이티브 리플래닝 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깔고 가는 부분들이, 일단 3D 싱그래프를 그 LLM의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관련된 그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 엑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3D 싱그래프를 그래프 객체로 변환을 하고 이제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LLM의 인풋으로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3D 싱그래프는 4개 정도의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에셋이랑 오브젝트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에셋은
좀 움직일 수 없는 애들, 오브젝트는 움직일 수 있는 애들로 나누었는데, 뭐 예를 들어 에셋이 뭐 냉장고고 오브젝트가 냉장고 안에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셋 밑에 오브젝트가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오브젝트가 움직일 수 없는 뭐 책상 같은 거라고 치면은 이제 룸 밑에 에셋 밑에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제 룸 밑에 바로 오브젝트가 붙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싱그래프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저자들이 따로 무슨 소비 형태로 만든 것 같은데, 어떤 무슨 언어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이슨 폼에서 이 3D 싱그래프를 뭐 다양한 API 콜 형태로 해서 무슨 함수들을 호출하는 식으로 좀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랩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싱그래프의 최상단 노드들만 남기는 그런 API 콜이고, 익스펜드는 이제 세만틱 서치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익스펜드랑 컨트랙트는 이제 필요한 서브 그래프만 남기는 작업에서 필요한 그런 API 콜이고, 이제 verify plan은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터레이티브 리플래닝 부분에서 좀 플랜이 실행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API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만틱 서치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3D 싱그래프와 LLM을 사용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이 옵저베이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이 너무 커지면 토큰 리미트에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LLM한테 3D 싱그래프를 다 넘길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태스크를 해결할 때 3D 싱그래프에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태스크에 필요한 그 정보들만 필요하다, 그런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필요한 것만 남기면 자연스럽게 토큰 리미트에도 안 걸리고 LLM한테 이제 인풋으로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방법론의 접근이고, 그래서 인풋은 이제 인스트럭션과 3D 싱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랩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최상단 노드만 추출하게 되고요. 그다음 익스펜드가 하는 일이 그 해당 노드의 이제 하위 노드들, 서브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게 펼쳐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컨트랙트는 이제 그 반대로 접어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노드들은 이제 메모리로 이렇게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펼치고 접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태스크에 필요한 그 정보들만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런 서브 그래프 형태로, 그것도 물론 제이슨 형태죠.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필요한 정보만 얻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터레이티브 리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전 단계 세만틱 서치에서 얻었던 그 서브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로봇이 수행할 작업들을 플래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LLM을 이제 테스트 플래닝 에이전트로서 활용을 해버리면 hallucination이나 좀 에러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롱 호라이즌 태스크라고 하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단계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약간 복잡한 태스크에서 훨씬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 레벨의 패스 플래닝은 이제 다이스트라와 같은 옵티멀 패스 플래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밑에가 그 환경의 예시를 좀 따온 건데요. 이제 보라색이 포즈, 이제 초록색이 룸인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룸에서 여기 룸을 이동하고 싶을 때 그냥 LLM이 이 노드의 이동을 전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이 룸에서 이 룸으로 가는 부분은 뭐 다이크스트라 같은 그런 다른 패스 플래너를 활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익스펜드, 뭐 컨트랙트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이제 API 콜인 이제 verify plan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verify plan은 만약에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면 여기 GIF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그 텍스트 형태의 피드백을 다시 LLM한테 넘겨줘가지고 뭐 그 부분을 이제 LLM이 참고해서 다시 패스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erify 플랜까지 했을 때 얘가 실행 가능하다, 익스큐터블 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작업이 종료가 되고 여기서 이제 플랜 executable 나온 것처럼 이제 모션 플래너로 넘겨서 이제 이동하고 뭐 짚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업인데요. 기본적으로 LLM은 GPT 4.0을 활용을 했고 이제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프랑카 에미카의 판다라는 실자유도를 가지는 로봇파를 활용을 했고 얘를 이제 옴론에 모바일 베이스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오피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실환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 로봇은 거의 여기서 오피스에서 많이 돌렸고 홈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그 스탠퍼드 3D 싱그래프의 데이터셋을 좀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홈의 경우가 좀 층이 많고 좀 방이 많은 그런 느낌이고 오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층 하나 그래서 아마 이 로봇이 계단을 못 올라가서 아마 1층인 이 오피스에서 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만틱 설치라는 그 단계랑 이제 리플래닝 그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를 크게 비교를 했는데요. 세만틱 설치는 이제 사람이랑 이제 GPT 3.5를 활용한 세이플랜, GPT 4.0을 활용한 세이플랜 비교를 했는데 좀 신기했던 점이 이제 사람과 세이플랜의 공통점으로 이제 상식 기반으로 탐색을 진행했다는 게 뭐 예를 들어 그 인스트럭션이 find the right banana 그래서 바나나를 찾아줘라고 하면은 이제 이 세이플랜도 비슷하게 뭐 키친을 보고 카페테리아를 보고 이런 식으로 탐색을 진행을 했고 뭐 find me 오브젝트 뭐 K31X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는 뭐 BFS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역시 그 태스크 90개에 대해서 다 어펜디크스에 나와 있어서요.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세이플랜 어떤 식으로 했다. 이것도 다 노드 형태로 전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한 게 몇 가지들 있는데 그 부분들이 특히 이제 부정문이 포함됐을 때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호라이즌 태스크처럼 좀 복잡한 경우에 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없는 오피스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있는 걸 찾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이 있는 경우 좀 실패한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플래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어렵게 써 있긴 한데 LLM as 플래너가 이제 전부 다 LLM으로 진행을 한 거고 LLM 플러스 P가 이제 LLM의 그러니까 포즈 플래닝의 경우엔 다른 플래너를 쓴다고 했는데 그게 LLM 플러스 P고 이제 세이 플랜이랑 LLMP랑 다른 점은 이제 세이 플랜에서는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플래닝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이 플랜이 제일 좋고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노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리플래닝 이터 제한을 한 5로 했기 때문에 뭐 발생했고 뭐 10이나 뭐 15 이렇게 늘렸으면 이런 상 없었을 수도 있는 수치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로 이제 얼마나 큰 환경까지도 좀 작동을 잘 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좀 많이 진행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콜랩스 그 싱그래프의 최상위 노드만 남기는 그런 API 콜로 얼마나 뭐 압축이 되는가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고 뭐 노드를 아까 펼치고 접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이렇게 점선으로 엄청나게 토큰이 늘어나서 토큰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사용한 경우가 이 실선인데 이 실선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 선 이상으로는 이제 토큰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노드 개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한 분인데 여기서 200, 300 넘어가면 좀 잘 안 되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토큰 제한이 걸려서 해결을 아예 못한 경우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LLM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전에 구성된 3D 싱그래프만 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면서도 뭔가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뭔가 텍스트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싱그래프가 이런 연결관계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걸 다 텍스트로만 표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싱그래프 시뮬레이터가 뭔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아이작심이나 이런 언리얼 엔진처럼 뭔가 실제 물리가 적용된 이런 시뮬레이터로 하면은 뭔가 더 신뢰도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요약을 해보자면 세이플랜은 이제 LLM과 3D 싱그래프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자연으로부터 이제 실제 로봇이 따를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범용적이고 확장 가능하도록 한 플래닝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 영상인데 이제 내용을 조금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트럭션 부분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세만틱 서치를 통해서 이제 적고 펼치고 하면 이제 필요한 서브 그래프만 남기는 부분이고 이제 세이플랜 이터레이티브 리플래닝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실행이 불가능하다. 여기 써다가 집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얻게 되고 다시 재플래닝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실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가가지고 책상에 이제 엎어진 캔을 짚고요. 캔을 이렇게 잘 집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쓰레기통에도 버립니다. 그래서 클린업 했을 때 뭐 버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뒤쪽에도 보시면 키친까지 가가지고 이 타월까지 부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펜디스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몇 개 노드가 있고 몇 개 토큰이 생겼었고 태스크는 뭐 서치는 몇 개, 뭐 컴플렉스 서치는 몇 개, 플래닝 몇 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환경마다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 명령어를 이 인스트럭션으로 테스트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정보도 3D 싱그래프 뭐 위에서 본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제공을 하고 뭐 이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한 색이 사람이 한 거고 이 위에 진한 색이 세이플랜이 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어펜디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액션 노드는 어디 있나요? 액션 노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콜라 네, 캔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캔 네, 앞에까지 가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네. 집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LLM으로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로봇의 커맨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내용도 있나요? 커맨드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장소로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뭔가 로봇 트랜스포머 이런 거가 한번 섞여 있다던가. 결국에 릴리즈 네. 이런 식으로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픽업, 릴리즈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go to access, 픽업, 릴리즈 이거는 다 이미 그 네, 커맨드가 짜둔 것 같습니다. 주어지면은 할 수 있는 그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플래닝만 지금 보는 거군요. 네, 네. 네, 딱 플래닝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구글 로보틱스 거죠?
그 에브리데이 로보틱스나 구글 로보틱스 쪽.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어, 버그. 데모 귀신. 이거 퍼가지고, 구글이 아니네요. 네, 아들레이드랑 QT. 하고, 저거면은 호주 쪽 대학교들이 한 건데. 음, 음, 저는 완전 그 구글 네, 쪽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어, 그럼 액션이랑 네, 이런 것 좀 알려주지. 그런 거 안 알려줬다니. 네. 코드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어쩐지 로봇을 보면서 그 구글 로봇이나 에브리데이 로봇이 아니라 가지고 혹시 이거 딴 아, 데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알기론 네. 구글인다고 했었는데 구글이 아니네요.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